자, 우리 등비급수 문제가 있어. 자, 다시 한번 또 쓰세요. 등비급수. 자, 등비수열의 무한대로의 합.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무한대로의 합. 자, 합이니까 시그마 기호를 사용할 거고, N1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더할 것입니다. 라는 뜻. 자,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의 급수를 맞아, 급수가 없어졌어? 아니 틱벌이어서 그럴 수 있죠. 자, 오늘도 좀 금방 지나가고 시간도 바뀌어가지고 선생님도 순간적으로 헷갈려. 우리가 4시였는지 6시부터 하는 건지. 그리고 금요일날 특강할 때 꼭 얘기해. 뭔 얘기하는지 알지? 자, 이때 이 등비급수의 공식이야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그런데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 이 공비 R의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게요. 13번에 4번. 자, 봤더니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아, 급수구나. 이것만 보면 급수야. 근데 옆에 있는 수열의 모양이 3n제곱 분의 2n제곱 플러스 1의 꼴로 되어 있어. 자, 이 모양을 살짝 정리하면 이렇게. 자, 분수를 이렇게 분리시킬 거예요. 이렇게. 3n제곱분의 2n제곱 플러스 3n제곱분의 1로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써보면 n1부터 무한대로. 자, 앞에 있는 거는 괄호 3분의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뒤에 있는 건 플러스 괄호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앞에 요 모양은 첫째 항은 n에다 1 대입해 보면 돼. 첫째 항이 3분의 2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 자, 두 번째 모양은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도 3분의 1인 등비수열 모양이야. 공비가 중요해. 공비가 이 범위를 만족하는 숫자네. 3분의 2, 3분의 1. 그래서 이 급수가 각각 들어가도 수렴합니다. 둘 다. 자, 공식 대입해볼 때 첫째 항 A지. 첫째 항은 3분의 2. 1 빼기 또 얘는 얼마? 3분의 2. 그럼 뒤에 거 플러스 첫째 항 3분의 1 1 빼기 공비 3분의 1. 자, 이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이따가 조금 삭제해 주면. 자, 이번엔 15번에 4번. 자,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1 빼기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x 더하기 점점점. 아, 급수야, 급수. 그런데 이 각각의 항들을 봤더니, 자,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얼마가 곱해져? x분의 1이. 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도 얼마가 곱해져? x분의 1이 곱해져. 그럼 얘는 어떤 급수냐? 첫 항이 1 빼기 x가 되고 공비가 x분의 1인 등비수열의 급수, 줄여서 등비급수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첫째 항 1 빼기 x가 0 또는
공비 x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는데 아마 이거 질문의 이유가 이 뒤에 부등식 처리 때문에 아마 질문했을 거야. 이거야 뭐 당연히 아니잖아. x는 1이잖아. 자 이제 이 부등식 처리해 봅시다. 자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x분의 1이 있으면 x가 음수일 수도 있고 x가 양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x1은 나중에 쓸게. 이 앞에 거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마이너스 1 x분의 1에서 얘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습니다. 자 x분의 1이 0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지금 우리 미적분 하는 거 아니야? 부등식 처리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런 거 꼼꼼하게 정리하면 돼. x분의 1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어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분리시켜 놓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분의 1은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고 x분의 1이 뭐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어. 이러면 이때 맨 앞에 첫 번째는 이 x분의 1이 양이라는 거야? 음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잖아. x분의 1이. 그러면 이 x분의 1은 음수가 되겠지. 자, 두 번째 부등식에서는 x분의 1이 뭐야? 양수라는 뜻이야. 자, x분의 1이 음수일 때 이 x는 음수야. 왜? 1은 양수니까. x분의 1이 음수다? 1은 양수다? 그럼 분모 x가 음수가 될 거고 이때 x는 뭐가 돼? 양수가 될 거야. x분의 1이 양수니까.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요거 이제 한번 먼저 처리할게. 마이너스 1 x분의 1 0에서 자 우리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지? 바뀐다라고 배웠는데 부족하게 되는 거야. 부호가 같을 때야. 예를 들어서 2, 3 자 둘 다 양수지? 그때 역수 취하면 2분의 1과 3분의 1이 되고 그때서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둘 다 부호가 똑같은 양수야. 만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둘 다 음수지? 이때 역수 취할 때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때도 뭐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역수를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빼놓고 자꾸 거기만 기억한 거야. 어떨 때? 두 개의 항의 부호가 같을 때. 양수면 양수로 같고 음수는 음수로 같을 때. 자, 이거 다 음수라고. 0쪽은 생각 안 해도 돼. 0쪽은 생각 안 해도 돼. 아무튼 음수야.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역수를 취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이지? x분의 1의 역수는 뭐야? x가 돼. 그럴 때 이쪽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고. 왜? 마이너스 1과 x분의 1은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같으니까. 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x 왼쪽에 x가 작지?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보기 편하잖아. 식은 왼쪽에 숫자는 오른쪽에 방정식을 쓸 때도. 자, 또한 이제 두 번째 부등식. 자, 우리 역수 취할 때는 0쪽은 고려치 않아도 돼. 0의 역수가 어딨어? 0일 뿐인데. 자, 이렇게 써있는 것에서 이번엔 어느 쪽을 둘 다 양수지? 여기서 역수를 취하는 거야. 그러면 x가 되고 1의 역수는 그대로 1이고 이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얘 두 개는 무슨 관계야? 또는의 관계라고. 또는 합집합이야. 합집합이라면 다 써버리는 거야. 자, 따라서 이 답이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거 썼다가 지웠잖아요. 이쪽 부분. 여기 x가 얼마면? x가 1이면 수렴한다고 했어. 첫째 항이 0일 때도. x1도 여기다가 표현을 해줘야지. 어디? 1쪽에 등호를 딱 써주면 한꺼번에 다 표현한 거야. 자, 최종적인 답은 바로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충 풀어서 맞추고 난 다음에 그걸 대충 풀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이고 나중에 질문해야지 했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면 실력이 쌓이지 않아. 그냥 놓쳐버리는 거야. 자, 우리 다시 개념 기대로 갑시다. 36페이지. 이제 이 등비급수의 도형에 응용하는 문제인데, 자, 23번 문제. 이거 그림 그려놓을게. 자, 이렇게 점점점 계속 진행이 된대. 다들 직각으로 움직여. 자, 다시 한번 문제의 조건을 쓰면 OP1은 1의 길이고 P1, P2의 길이는 5분의 4를 곱한데 어디? 바로 전의 길이에다가. 자, 또 P2, P3 길이는 바로 전의 길이 P1, P2에다가 또 5분의 4를 곱한대. 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시키는 거야. 이런 그림처럼. 자, Pn이라는 점이 있어. 이것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라는 게 문제의 목적. 자,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니까 이 Pn의 x좌표값, Pn의 y좌표값 표현한 다음에 거기다가 극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한을 취하는데 얘가 어떤 모양인지도 구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길이를 그림 속에서 표현해 봅시다. 자, 요 길이가 1이야.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뭐지? P1, P2의 길이, 요 길이지? 요 길이는 OP1 길이의 5분의 4래. OP1의 길이 얘가 1이라고 주어졌지? 1 곱하기 5분의 4니까 길이가 5분의 4야. 자, 이제 요 길이 한번 살펴볼게. P2, P3는 바로 전 길이에 또 5분의 4를 곱하는 거야. 바로 전에 이 길이가 뭐였어? 5분의 4였어. P1, P2의 길이가 5분의 4야. 또 잘 듣고 앉아있네. 계속하고 있어? 계속하고 있어. 자, 5분의 4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니까 얘 길이는 5분의 4의 제곱이야. 이게 느껴져. 뭐가 느껴지냐? 규칙이. P3, P4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 얼마로? 자, 하나씩 건너갈수록 5분의 4씩 곱해지잖아. 그럼 얘 길이는 얼마가 돼? 5분의 4의 세제곱 길이가 될 거야. 그러면 P4, P5의 길이는 5분의 4의 4제곱 길이가 될 거다라는 거야. 이렇게 길이를 먼저 표현해주고, 자, 이제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 즉 x좌표, y좌표를 표현해볼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야. 자, 첫 번째 P1의 x좌표는 뭐가 돼? P1의 x좌표. P1의 x좌표 얼마야? 1. 0에서부터 1만큼 길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P1의 x좌표는 P1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 자, P2의 x좌표를 또 볼게. 자, x좌표, y좌표 각각 구하는 거야. P2의 x좌표는 P1의 x좌표하고 똑같을 거야. 수직으로 위로 올라갔어. 얘도 1이야. 자, 이제 여기서 또 P3의 x좌표를 볼게. 자, P3은 여기 있지? 자, 집중하세요. 여기가 1이야.
이만큼 길이만큼 1에서 자 여기다 이렇게 점선을 쭉 그으면 요 지점이 P3의 x좌표 지점인데 자 요 길이가 얼마야? 5분의 4의 제곱의 길이를 갖고 있어. 그러면 P3의 x좌표 여기 값은 1에서 왼쪽으로 5분의 4의 제곱만큼 왼쪽으로 간 거야. 왼쪽으로 갔다가 바로 뭐야? 빼기야. 1 빼기 5분의 4의 제곱만큼. 이게 바로 P3의 x좌표.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규칙 발견할 거야. 그러면 자 P4의 x좌표는 뭘까? P4의 x좌표. P4 여기 있잖아. P3의 x좌표와 P4의 x좌표는 똑같이 이 지점이야. 그래서 P3의 x좌표 그대로야. 뭔가 규칙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 자, 이제 P5의 x좌표 볼게. 여기 P5의 x좌표. 자, P5의 x좌표는 쭉 소선을 그으면 요 지점이야, 요 지점.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얼마의 길이만큼? 5분의 4의 4제곱의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어디서? 요 지점에서. 자, 이 지점은 P3이나 P4의 x좌표 값이 돼. P3이나 P4의 x좌표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의 길이 이동하면 P5의 x좌표가 나와. 자, P3, P4의 x좌표는 이만큼이었어.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5분의 4의 4제곱만큼 가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가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P6의 x좌표는 그러면 특징목이잖아. 이렇게 두 개씩 x좌표가 같거든. 자, P6의 x좌표도 위에 거 그대로. 1 빼기 5분의 4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의 4제곱. 이제 추론하자. 자, 그럼 P7의 x좌표는 어떻게 쓸까? 자, 위에 거 한번 쫙 규칙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규칙성에 의해서 1 빼기 5분의 4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의 4제곱에 에서 뒤에 뭘 쓸까? 오, 좋아. 마이너스. 요 규칙들을 봐봐. 이렇게 규칙들을 봐봐.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제곱에서 4제곱으로. 마이너스 써주고, 가로 5분의 4의 몇 제곱이라고? 6제곱. 그렇지. 그렇지. 좋아. 플러스 점점점점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그러면 P8의 x좌표는 얘하고 똑같겠지? P9의 x좌표는 더하기 또 뭔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추론을 했더니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x좌표는 자 다시 1 빼기 5분의 4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의 4제곱 마이너스 5분의 4의 6제곱 더하기 점점점으로 진행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떤 합인지를 볼 거야. 더하기 점점점이니까 급수가 맞고 자 1에서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으로 가려면 얼마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괄호 5분의 4의 제곱을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마이너스 지수는 또 뭘로? 2씩 커지고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4에 또 제곱을 또 곱한 거야. 그러면 요거. 자, 얘 x 값이라는 것은 첫 항이 1이고 여기 1 공비가 마이너스 괄호 5분의 4의 제곱인 즉 마이너스 25분의 16인 등비급수가 되겠구나. 등비급수를 등비라고 쓰네. 자, 등비급수가 된다. 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x좌표값. 그러면 공식이 있잖아. 왜?
이 공비를 봤더니 마이너스 1과 공비 1 사이입니다. 만족하지? 그럼 공식입니다. 1 빼기 공비 가로 마이너스 25분의 16 부어주시면 돼.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얼마? 1. 자 그러면은 25분에 계산하면 25 되니까 41분의 1이 되고, 자 41분의 25가 바로 x좌표 값이야. 가까워진. 자 이제 y좌표 값 한번 구하러 갑시다. 똑같은 방법이야. 자 수열의 특징,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그 나열된 모양의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기본 규칙이 등 뒤의 규칙과 등 차의 규칙이 있을 뿐이고. 자 이제 P1의 y좌표로 가봅시다. P1 여기 있잖아. 자, 이 P1의 y좌표가 얼마야? 0이야. P1의 좌표는 1,0이니까. 자 이제 P2의 y좌표를 볼게. P2의 y좌표는 P1의 y좌표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 얼마만큼? 5분의 4만큼. 그럼 P2의 y좌표는 위로 올라갑니다. y값이 위로 간다는 건 더하기 개념이야. 그 길이만큼. 그러니까 5분의 4야. 그냥 5분의 4. 근데 규칙 얘기하기 위해서 0을 써준 거고. 자, P3의 y좌표도 한번 봅시다. P2와 P3는 x축이 평행하게 쭉 가고 있어. 그럼 P3의 y좌표도 P2의 y좌표하고 같고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P4의 y좌표를 보자. 자 P4 여기 있지? 자 여기가 P4의 y좌표 이 지점이. 자 P4의 y좌표는 P3의 y좌표에다가 내려가고 있어. 얼마만큼? 5분의 4의 세제곱의 길이만큼 내려가. P3의 y좌표에서 내려가. 얼마만큼? 5분의 4의 세제곱 길이만큼. 내려간다니까 세기가 되는 거야. 오. 그러면 P5의 y좌표는 P4의 y좌표하고 똑같을 거고, 자, P6의 y좌표 이제 짐작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자, 여기 위에 거 보면 다시 P6은 P5에서 올라가. 얼마만큼 길이만큼? 자, P5의 y좌표 이거에서 다시 올라가. 플러스가 되고 얼마만큼의 길이야? 이제는 바로 전 거의 5분의 4를 곱한 만큼. 그럼 5분의 4의 5제곱만큼 올라간 여기가 P6이 자리가 된다. 더하기 5분의 4의 몇 제곱? 5제곱이야. 이제 또 규칙 나오지. 따라서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 자, 규칙 0 플러스 5분의 4 빼기 5분의 4의 세제곱 플러스 5분의 4의 5제곱. 그 다음 항은 뭐가 될까? 그리고 다음 항은 부호가 빼기가 되겠지? 그리고 5분의 4의 몇 제곱이 될까? 그렇지. 여기 잘한다. 점점점으로 이런 규칙으로 가는 거야. 그럼 또 봅시다. 첫째 항은 이번엔 0인데 이 0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어차피 더하기 0은 의미가 없어서 규칙을 알아보려고 쓰긴 썼지만 여기만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이번엔 첫째 항이 얼마야? 5분의 4야. 자, 1 빼기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이라고. 미안. 큰일 날 뻔했어. 또 선생님도 부호 잘못 쓸 뻔했어. 공비가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게 공비야. 아까 마이너스를 작은 걸 안에 넣어버렸지? 순간 또 같이 하는 거야. 자, 얘 자체가 공비야, 얘 자체가. 자,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25분의 16 5분의 4가 되고 25분의 41 5분의 4야.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분자 분모에 똑같이 25를 곱해버려. 자, 분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약분돼서
자, 5가 되고 5, 4, 20. 이 약분돼서 얼마? 41. 이게 바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y제곱 값이 돼. 41분의 20. 자, 24번도 이제 거의 같은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24번. 자, 문제 읽으세요. 그림 그리는 동안. 자,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었다가 각 변에 중점을 그리는 거야. 중점을. 각 변에 중점을 딱 찍어주고 각 변의 중점 얘 딱 찍어주고 사각형 그리면 얘도 정사각형이야. 자, 이런 방법으로 쭉 가는데 이렇게 점점점 했던 모든 정사각형의 모든 넓이의 합. 그런데 여기서 모든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이 정사각형이 딱 끝나는 순간이 있을까? 계속 나올 거야. 안쪽으로 계속 작아지면서 한없이 작아지면서. 그러면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게. 얼마야?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A1, 두 번째를 A2, 세 번째를 A3. 한없이 나타난다. 더하기 점점점. 급수에 관한 문제라고. 자, A1의 값은 얼마가 될 거야? 4 곱하기 4에서 16이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 두 번째 정사각형 넓이는 여기 파란색. 자, 요 길이가 2가 될 겁니다. 요 길이도 얼마? 2가 될 겁니다. 반띵 있으니까. 그럼 여기 파란색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어떻게 얼마가 될까요? 자, 요 길이 여기 빨간색 길이라고 할게. 요 길이는 얼마가 돼? 2루트 2가 되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도 좋고. 자, 여기 있는 거 또 필기. 아주 자주 나오는 기본 동에 관한 거 중학교 때 내용이야. 여기 60도, 여기 30도, 그리고 직각. 자, 잘 봐. 요 가장 짧은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빗변의 길이는 2L에 해당되고 높이의 길이는 뭐가 돼? 루트 3L에 해당돼. 자, 기억해야 돼. 순식간에 나와줘야 돼.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번에 여기가 45도야. 여기도 45도야.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지. 자, 위에 거는 정삼각형의 반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L이잖아? 당연히 여기도 L이야. 그 대신 얘는 루트 2L의 길이를 갖고 있어. 비율로 따지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 위에 거는 1대 2대 루트 3의 비율. 그 각도하고 위치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저기 2루트 2라고 바로 쓴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 길이 L이 얼마에 해당돼? 2에 해당하잖아. 그럼 빗변의 길이는 뭐야? 루트 2에. 즉 2루트 2라고 바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A2의 즉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야.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 자, 4, 8이 되겠네. 아니면 2루트 2의 제곱이잖아. 자, 얘는 4 곱하기 2가 돼서 8이 나오겠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뭘 생각할 거냐면 이 다음 세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또 길이 구할 거야? 귀찮다고. 자,
넓이가 첫 번째 정사각형에서 두 번째 정사각형으로 변할 때 넓이가 어떻게 돼? 곱하기 2분의 1의 세기를 가져. 규칙은 똑같이 적용할 거 아니야. 중점들을 계속 연결할 거라고. 그러면 이 판에서 A3이라는 넓이 구할 때 이 곱하기 된 값이 변할까? 똑같이 계속 중점을 연결할 거니까 그 변하는 값도 똑같은 규칙에 식이 적용될 거야. 그럼 얼마가 돼? 4가 돼. 실제로 세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첫항 16이 되고 공비가 수렴 조건에 만족하는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이라는 등비급수 공식에 적용돼서 계산 결과는 32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1단원, 2단원이 벌써 끝난 거야. 어서하게 2단원이 12월달 금요일 끝나고 조금씩 가다가 다시 처음으로 앞에 와서 자, 꼭 생각해. 다 달라. 각자 공부하는 양과 습관이 다 달라. 그런데 공통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진도 교재 있지? 이 진도 교재에 있는 내용, 문제 이거 기억하면은 1단계 완성이야 사실. 그 기억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반복 수학이라는 간단한 문제인데 그 연습 교재도 삼는 거고. 자, 이제 3단원 갑시다. 3단원의 제목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고 되어 있고 39페이지를 보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어. 자, 기본적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복습 들어갑니다. 지수함수 y는 a, x 제곱 뭐야?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상기시키고 특강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또 복습이야. 이 밑 a는 양수여야 되고 1이 안 돼야 돼. 자, 얘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a 0과 1 사이 또는 a는 1보다 크다. 반복해서 쓰는 사람이 수학 잘하게 된다. 안 쓰고 잘 듣는 사람은 수학 점수 안 나옵니다. 이거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아니야. 역사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야. 쓰는 사람이 이겨 수학은. 자, 그래서 이 지수함수 첫 번째 모습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1보다 클 때, 자, 밑 a야, 밑 a. 얘 먼저 쓸게. 증가다라고 기억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가 되고,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는 뭐야? 감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먼저 기억하시고. 자, 증가 그래프, 감소 그래프 각각 한번 그려보면 증가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자, 여기는 y절편.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 x 0 대입하면 a의 0제곱 돼서 1이 돼버립니다. y절편 값은 1. 자, 밑이 0과 1 사이일 때 감소라고 했지? 어떤 모양의 감소냐? 이런 모양의 감소. 자, 여기가 1. 얘도 y절편은 똑같은 값이야. 그리고 x축에 만나지 않게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게. 즉 이걸 이렇게 휘어서 올리지 말라고. 자, 이 밑이 1보다 크다 증가라고 했지? x값은 오른쪽 커지는 거야. 그럴 때 그래프를 따라가려면 y도 커져야 돼. y가 커질 때 증가야. x의 기준은 무조건 x값을 크게 만드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림에서 x값은 커져. 근데 y값은 내려가잖아. 내려간다, 작아진다, 감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공통성질 들어갑니다. 1번 정의역. 자, 두 그래프 모두 정의역은 모든 실수 x가 되고 모든 실수 x가 다 y값을 갖는다는 소리야. 자, 이제 치역을 볼게. 그 대신 그 치역은 그래프가 x축 위에만 있게 되지. 따라서 x축 위다라는 건 y값이 양수라는 뜻이야.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공통성질이야. 자, 두 그래프 모두 특이한 직선을 하나 갖고 있어. 자, 두 그래프 모두 특이한 직선 무슨 선?
점근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의 점근선 X축, 두 번째 그래프의 점근선도 X축. 직선 Y는 0이다. 다른 말로 얘가 X축이다. 즉, 두 그래프 모두 X축에 점점 근접하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직선이 된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공통성질이 돼요. 자, 이제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의 기본 형태. 로그 A의 X. 자, 여기 밑조건 양수 그리고 1이 되면 안 된다. 로그는 반드시 무슨 조건? 진수 조건. 크게 쓰는 걸 진수라고 하지, 이 자리를. 진수야, 너 누구야? 나 양수야. 즉, 얘가 바로 기본 정의역이야. 즉, x 양수 쪽에서 발현하는 거야. 그럼 이 로그 함수도 두 가지 모습의 기본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 첫 번째는 또 밑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밑 a가 0과 1 사이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함수가 되고,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의 함수가 돼. 자, 증가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자, 정의역은 x 양수야. x 음수 쪽은 그래프 자체가 안 그려져. 그리고 증가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무슨 절편값? x절편값이 필요해. x절편은 y에 0을 대입하는 겁니다. y에 0 대입하고 밑 a가 얼마든 간에 x가 얼마이면 1이면 로그 a의 1은 0의 값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1,0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x값 커집니다. 그럴 때 y값도 커집니다. 증가. 이제 감소 그래프. 자, 감소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요. 똑같이 여기서도 x절편의 값은 1이야. 이번엔 x는 커져. 대신 y는 작아져. 그래서 감소다라는 거. 자, 이제 공통성질 1번. 정의역. 뭐야? x 양수. 이 정의역이야. 자, 치역은 y의 범위인데, 이 그래프는, 로그함수 그래프는 y가 음수인 부분도 있고, y가 0일 때도 있고, y가 양수인 부분도 있어. 둘 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 y가 바로 치역이야. 자, 두 번째 점근선에 관한 거. 이번에 점근선은 무슨 축처럼 보여? y축. y축은 직선 x는 0인 거야. 만약에 이 미적분 지금 이제 시작할 거 아니야? 미적분의 극한 아니야. 로그함수 지수함수의 극한을 볼 건데, 수학 1에서 배웠던 이 정도만 기억해도 얘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수학 1 내용이 되게 어려운 개념 그런 거 없다고, 안 나온다고. 다음 거 배울 때 딱 기본적인 공식만 기억하면. 자, 우리 이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볼게요. 극한은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x를 숫자로 보내는 거야. 자, 이제 요 내용입니다. 1번 지수함수의 극한. 자, 그리고 얘도 동그라미 1번. 지수함수는 y는 a x제곱꼴을 얘기하고 밑 a가 1보다 클 때. 자, 이제 쓱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가 0이고, 얘가 x축, 얘가 y축. 얘가 y는 a의 x제곱꼴. 자, 이제 이 극한을 한번 볼게. 리미트. 자, x를 어디로 보낼 거냐? 처음에는 양의 무한대로 보낼게. 자, 그럴 때 a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꼴. 그래프에서 봅니다. x가 양수로 계속 커져. x가 양수로 이만큼 왔어.
함수값 어디서? 여기서 결정이 돼. 함수값이라는 건 ax 제곱값을 얘기하는 거야. 특히 이 ax 제곱 모양은 무엇과 비슷해? 자, n 무한대로 보낸다. 아래 n 제곱. 등비 수열이 극한이었지. 그거하고 거의 같은 모양이야. r이 a로 바뀐 것뿐이고 여기 있는 이 n이 x로 바뀐 것뿐이야. 그런데 a는 1보다 커 밑은. 그리고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야. 자, x가 더 커졌어. 양수로 이만큼. 그러면 y값, 즉 함수값 성에서 여기서 나타나. 처음엔 여기 있다가 y값이, 두 번째 생각해서 여기 있어. y값이 쭉 올라가는 거야. 함수값 y가 함수값 ax 제곱의 값이 계속 커진다는 의미야.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가 있어. 자, 두 번째 표현은 리미트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볼게. 자, x 음의 무한대로 보냅니다. x는 음수 쪽으로 계속 가. x가 음수 이 정도라고 해봐. 그러면 함수값은 여기서 결정돼. 자, 더 x가 음수로 갔어. 이만큼. 그럼 함수값은 어디서? 여기서 결정돼. 이렇게. 이 추이를 봤더니, 이 진행 상황을 봤더니 함수값이 얼마에 다가가는 게 느껴져? 0에 다가가는 게 느껴져. 자,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에서 따지는 거야. 자, 그리고 거기 우리 교재에는 뭐 특별한 말은 없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여기 있는 요 x값이 뭐라고 할까? t값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점 딱 찍어주고 이 x가 t일 때 요 함수값은 뭐야? at 제곱값이 되겠지? 자, 이제 극한을 이렇게 보내볼게. 리미트 x t로 보내는 ax 제곱이야. 자, t로 보내는 ax 제곱입니다. 이거 설명하면 쉬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보내는 극한은 수학 2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라고 했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면 x가 t일 때 이어져 있어, 끊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xt에서 연속이라는 소리지. 연속 함수의 극한은 함수값과 같다. x 자리에 t 대입함과 같은 거라고. 자, 쉬는 시간. 첫 번째 시간 잘 버텼다.